이번에는 섹터 컨디션 시간입니다. 최근에 중소형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옥석 가리기 투자 기준을 마련해 봐야겠죠.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키움증권 스몰캡 담당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새 종목 장세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는 뭐 약보합인데 코스닥은 또 0.5%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화려한 종목 장세인데 네. 또 한편으로는 야 이게 어디 언제까지 이어질까라는 뭐 기대 반 우려 반도 있거든요. 어떻게 네, 봐야 맞습니다.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종목 장세가 많이 뭐 강한 종목들이 많이 보였던 거는 최근에 뭐 가매도권 뭐 증시단에서 뭐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가매도권 진입에 따른 상당히 뭐 기술적인 반등들을 많이들 분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기존에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증시의 선이나 이런 거, 뭐 펀더멘탈을 비교했을 때 상당히 뭐 대외적인 요건 그리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연초에 상당히 좀 그 매도세가 강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최근까지의 어떤 움직임은 상당히 뭐 이런 가매도권에 대한 반등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향후의 전망을 좀 보면은 사실 올해 뭐 상반기까지 어떤 이렇게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한 뭐 지속이라든가 예.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간에 뭐 반전의 그 모습을 보이기는 좀 힘들 것으로 파악이 되는 만큼에 예. 사실 지수가 뭐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뭐 특히나 코스닥 성장주들이 많이 있는 코스닥 지수가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고밸류를 받으면서 랠리를 펼쳐나갈 확률은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에도 보면은 지수가 좀 뭐 저희가 횡보할 가능성도 그 보고 있는데 예. 횡보하게 됐을 때 오히려 이럴 때 이제 개별 종목들이 좀 차별화를 많이 보이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총이 큰 업체들, 지수를 이끄는 큰 업체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수 횡보 기간에 개별적인 이슈가 부각될 수 있는 개별 종목들이 좀 차별화를 보일 확률이 올해 좀 클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1월, 2월, 3월까지만 놓고 보면 엄청난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중소형단은 이제 뭐 횡령이라든지 여러 안 좋은 기업들의 네. 이슈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었고, 네. 그게 조금 회복되려고 했다 보니까 이제 전쟁 이슈로 맞습니다. 또 급락 나오고 긴축까지 나오다 보니까 사실 많이 싸졌었던 거죠. 싸졌던 네. 게 이제 되돌려 놨는데 네. 이제 또 지금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긴축은 뭐 계속되는 거라서 네. 그 안에서 이제 차별이 지속이 된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먼저 궁금한 거는 네. 최근에 이제 3월 말이게 되면 또 1분기가 결산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전화 탐방이든 직접 탐방도 많이 가시잖아요. 네. 중소형주 최근에 지금 또 보셨을 때 1분기 실적은 좀 전반적으로 어떤 분위기인가요? 네, 사실 1분기 실적은 뭐 섹터, 뭐 산업마다 차별화가 있을 수 있고 네네네. 종목마다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특히나 최근에 좀 이익 전망치가 연간으로 올라오고 있는 IT 하드웨어 쪽, 뭐 반도체 중소형주라든가 아니면 뭐 모바일 관련된 부품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작년 대비, 그러니까 1분기는 어떻게 보면은 업체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상대적 뭐 비수기의 모습을 많이 보였던 업체들은 사실 작년 대비 YOY로 좀 봐야 될 텐데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대부분의 뭐 IT 업체들이 뭐 공급 이슈나 여러 가지 이슈로 많이 안 좋았고 코로나도 영향을 끼쳤었던 만큼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1분기 같은 경우에는 YOY로 전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좋은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업체들이 다수 포진돼 있는 게 말씀드렸던 뭐 코스닥 시장에 다수 좀 포진돼 있던 IT 업체들이 좀 이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도 그 올해 그러니까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계속 좀 이익 전망치가 좋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산업적으로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계속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종목 장세가 화려하게 펼쳐지다 보면 우리가 이제 증권사에서 소위 말해서 커버하는 기업들의 수는 제한적일 네.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상장사 기준으로 하면은 뭐 2,000개가 넘어가는데 네. 다 합쳐봐야 한 400개, 50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네. 1,500개는 사실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없는 종목들이죠. 그런데 네. 그 안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일반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공부를 많이 하시고 투자의 기준을 갖고 가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물론 이제 이런 뭐 중소형주 담당하시는 분들의 보고서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도 갖고 가긴 하지만 애널리스트인 내가 이러이러한 기업들을 좀 찾아다닌다 아니면 이 탐방을 갈 때 지금은 이런 기준을 갖고 어떤 기업을 찾아보는 게 괜찮아 보인다 이런 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중소형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대형 업체들 대비해서는 뭐 공개된 정보나 이런 게 아직까지는 좀 그러니까요. 제한된 네.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단순 뭐 뉴스 플로우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종목을 발굴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탐방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관 대상으로 뭐 세미나도 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얻기도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뭐 탐방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저희 뭐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어떻게 보면은 좀 공개된 정보 안에서 뭐 다트나 이런 거 공시 통해서 실적에 대한 추이를 볼 수는 보기에는 상당히 접근성이 편해져 있잖아요. 예. 그런 업체들 중에서 과거의 뭐 사례를 보면은 뭐 엑셀이나 이런 걸로 뭐 통해서 돌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기업 자체가 최근에 뭐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거나 흑자 기조가 계속됐다가 최근에 적자 기조가 계속되다가 최근에 흑자 기조로 돌아서는 뭐 업체 뭐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충분히 좀 필터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업체들 대상으로 뭐 개인 투자자들도 뭐 탐방이나 전화 문의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의 접근도 상당히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쑥 보니까 책자를 하나 갖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최근에 좀 내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이렇게 보면은 네, 이렇게 뭐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이제 반도체 산업 해놓고 최악의 시기인가 아니면 최고의 기회인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뭐 단독으로 작성한 자료는 아니고요. 저희 센터에 이제 반도체 담당 연구원이 주로 이제 작성을 하고 저는 이제 거기서 좀 최근에 아무래도 저희 소부장 업체들이 국내 소부장 업체들이 최근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 종목들 중소형 업체들 위주로 좀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은 네. 이게 참 저희 작가님이 섭외를 기가 막히게 한지 몰라도 오늘 반도체 이 중소형주 소부장들이 반도체 대형주가 별로임에도 불구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예전에는 반도체가 가야, 그러니까 대형주가 가야 중소형주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 흐름이 좀 깨지고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으로만도 가는 세상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저희도 좀 보고서를 조금 봤는데 유력한 기업들을 몇 개 꼽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런 기준을 갖고 탐방을 다닌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을 갖고 꼽으신 기업이잖아요. 요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왜 꼽았는지 그리고 탑픽 기업은 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자료를 통해서 좀 소개를 드린 업체는 4가지인데 중소형 이제 그 소부장 업체들 중에서는 파크 시스템즈 그리고 라운테크 그리고 STI, GST 정도를 같이 소개를 드리고 있어요. 이 업체들을 보면은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기존의 반도체나 이런 관련 IT 소부장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큰 업체들의 어떤 캐펙스 투자 시기나 아니면은 큰 업체들의 어떤 주가 흐름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부터 이런 부분을 좀 벗어나면서 좀 아웃퍼폼, 그러니까 업황에 상관없이 충분히 성장이 가능하고 또 업황이 돌아섰을 때는 추가적인 수혜가 가능한 업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소개해드린 업체들 중에서도 특히 뭐 STI 같은 경우를 가장 이렇게 좀 주목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STI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 거래선 확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삼성이나 저희 뭐 SK 하이닉스 같은 큰 업체들의 투자 사이클이 쉴 때는 그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커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최근에는 중국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그밖에 세계 여러 반도체 업체들이 글로벌 업체들이 투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업체들 향후로의 고객 거래선 확보가 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최근 이제 2년간 그 어떤 소부장 업체들의 경쟁력 확보에 대한 결실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는 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업체들은 사실 캐펙스 투자가 들어갈 때 이제 보통 범용 인프라 장비들을 많이 납품하는 업체들인데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가 수주 잔고가 상당히 이제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계절성 없이 분기가 지날수록 계속 좀 수주 잔고가 쌓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기존 업체들이 지금 범용 장비를 하다가 이제 중국이나 해외 거래선 확보 쪽으로 갔으면 예. 또 한 가지 업종으로 이제 파크 시스템즈나 라운테크 그 중에서도 이제 라운테크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시총도 적고 업사이드가 많아서 이제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런 업체들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력 자체가 파크 시스템즈의 원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서 이렇게 그 선도적인 위치를 네.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고 라운테크 같은 경우도 그 장비 진공 장비에 들어가는 진공 로봇을 개발을 했는데 예. 기존의 글로벌 업체가 꽉 잡고 있던 그 뭐 미국의 이제 진공 로봇 업체가 꽉 잡고 있던 점유율을 기술력을 앞세워서 좀 뺏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선 그 종목들과는 또 다르게 상당히 이제 글로벌 하이엔드급의 이제 제품들을 가지고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뭐 STI와 그리고 라운테크를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반도체 소부장이 가려면 우리나라 대형 업체가 네. 캐펙스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매출을 일으켜 줘야 수주를 받는 구조였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나 중국 등의 캐펙스에 대해서 이제 받아오고 네. 해외선이 이제 거래선이 다변화되고 계절성조차도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내재화도 하고 있잖아요. 국산화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거기서 봤을 때는 지금 연구원님이 이렇게 5개, 6개 중에 네. STI가 네. 가장 좀 유력해 보인다 네. 탑픽이고 라운테크는 저도 처음 들었는데 네. 이 계단식 상승이라는 거는 네. 그 기술력이 엄청 좋은 건가 봐요. 그러니까 글로벌 탑 수준이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점쳐볼 수 있는 게 네. 기존에 이제 독점하고 있던 업체의 점유율을 지금 교체 수요로 가져오고 있고요. 그 기조를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기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진공 로봇에서 이제 벨트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진공 상태에서 오래 사용하면 이제 뭐 늘어지거나 파티클이 좀 발생을 했었어요. 근데 그 라운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병렬 링크 구조로 그 로봇들의 암을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품질 이슈가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글로벌 업체 대비해서도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높은 기술이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규모는 좀 작을 수 있는데 예. 이익에 대한 성장세가 사실 업황에 상관없이 교체 수요만으로도 지금 그 계단식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익의 어떤 성장세에 좀 주목이 되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중에 STI와 라운테크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장비 이외에도 혹시 네. 요새 눈여겨보는 뭐 테마나 종목 있으면 소개 네네.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어제 이제 뭐 반도체 지수도 높게 올라오고 미국장에서도 반도체가 좋으면서 네. 반도체 오늘 뭐 중소형 업체들 위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 이런 기조는 충분히 반도체 중소형 내에서 어떤 종목별 이제 강세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밖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워낙에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기저효과도 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호텔 업종이나 뭐 여행, 뭐 순서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처음엔 여행이나 이런 부분이 먼저 돌아서겠고 그 밖에는 이제 뭐 외국인 관광객들도 들어오고 하면서 호텔 업종들도 상당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내수 쪽으로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리오프닝에 대한 좀 수혜가 올해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거는 네. 저희 뭐 모바일 쪽 관련해서도 최근에 뭐 GOS 이슈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사실 시장에 대한 펀더멘탈 대비해서 시장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낙폭이 과대된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기존의 뭐 플래그십에 대한 영향을 덜 받는 모바일 부품 업체들 중에서는 올해 이제 신사업을 많이 다각화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 이렌텍 같은 경우도 전자담배를 하고 있고 인탑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진단 키트나 뭐 로봇 쪽 관련해서 신사업을 상당히 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최근에 이런 뭐 낙폭이 어떻게 보면은 좀 투자 매수의 기회로 되지 않을까라고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려한 종목 장세의 반도체 장비주와 그리고 반도체 외에도 관심 만한 테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오현진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